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 투자자 소송제도, 일명 ISDS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최근 점증되고 있는 여러 분위기를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정론관에 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ISDS 국가 투자자 소송 제도는 2006년, 2007년 저희가 한미 FTA 때 이미 포뮬화되어 있는 그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사법주권 침해와 그리고 또 공공정책의 무력화를 경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론스타라든지 엘리엇, 메이슨, 기타 많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ISDS는 국민 경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 경제에 대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연해진 공람이 커졌고 또 그런 국민 경제에 대한 적시성이 사라진다면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그 그룹과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에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ISDS를 원컨대 폐지하고 이미 적실성이 상실한 국민경제 제도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서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원과 간청의 뜻을 담은 오늘 말씀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경청해서 무엇보다도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희섭입니다. 그 앞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도 뭐 하시긴 하셨는데 그 배경은 그 유엔 산하 전문 기구 중에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 전부터 이 그 투자 분쟁 해결 제도가 이건 사적 분쟁 해결 방식인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걸 그 고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별도로 이제 작업반을 만들어서 논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 가장 최근에 그 내려진 결론은 각국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들을 전부 다 7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고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올해 가을이나 하여튼 조만간 열리는 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서 최종안을 그 운스트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쪽에 이 안을 만들 때 그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봤는지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듣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 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해봤는데 정부 쪽에서 그 토론회를 못 나오겠다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가 의견서 작성해서 이제 그 정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의견서는 기본적으로는 ISDS는 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몇 가지만 건드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사법주권 침해라든지 공공정책 훼손과 같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방향은 첫 번째는 그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실제 규범을 좀 고쳐서 그 가령 이제 투자자에게도 뭐 인권 존중 의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나 국내법을 존중하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규범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농장인데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개혁안을 낼 때 이건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유엔 다른 전문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2010년 이후에 이 그 투자자 보호 또는 투자 조약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ISDS를 빼거나 아니면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근본적인 방향의 개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FTA 최근에 개정하면서 그 투자 챕터 쪽을 조금 고치긴 했는데 국제적인 동향에 비추면 매우 미흡하고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고치는 걸 우리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법원이 작년에 유럽 영내국 간 그 투자 조약 중에 ISDS가 들어있는 거는 이제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유럽 영내국 BIT는 지금 종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전 세계 BIT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럽 영내국 간 이제 BIT가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종료될 수준이고 미국은 최근에 이제 북미 자유 협정을 고치면서 그 캐나다하고는 ISDS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ISDS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분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탑 3 정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한국 정부가 이 투자 분쟁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는데 이 훈령은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걸 대응하는 거에 주력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ISDS가 발생하게 만든 이 구조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금 그 논의 틀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안을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사법 주권 침해 측면에서 ISDS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ISDS라고 그러죠.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 제도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한 일개 개인에 불과한 또는 사모펀드와 같은 단순한 그 투기 자본의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한 국가의 공공정책이라든지 또는 환경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 한 개인의 외국인 개인의 또는 그 투자 자금 그 자체의 이윤 정식을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 이것이 ISDS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것은 종래 국제법상에서 있었던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처리 절차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법의 문제도 있고 재산권이나 투자자의 권리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적 이익을 더불어 고려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가 직접 제소제라는 제도는 그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이윤 충족을 위해서 다른 국가의 공공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정책 주권이라든지 또는 입법 주권이라든지 심지어 사법 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나눠주던 이 의견서 보시면은 7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투자자 국가 직접 제소제는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럼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제도나 사법제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면은 거기에 의존해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혹시 그것이 불리하다면은 즉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이윤 추구 행위가 그 나라의 법제도에 의해서 그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은 국제 중재 절차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사법 주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의 법제도나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그 상사중재재판소 같은 제3자가 그것도 공적인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자 이익의 보장만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또는 대한민국의 법정책,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사법이라는 것이 외국인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여지없이 엉클어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법치라든지 사회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잘못된 제도가 바로 이 투자자 국가 직접 제소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 투자자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제소 당사자가 되어서 지금 이 중재에 걸려 있는 사건만 해도 엄청납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개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몰랐었고요. 복지국가의 개념이라는 것 이런 것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의 문제는 더더욱 그랬었죠.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사회, 좀 더 공적인 이익이 바로 서는 사회, 모두가 그 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판에 단순히 우리 국가, 우리 투자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단순한 논리로서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특히 외교부 그리고 그 법무부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그리고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효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도록 적어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목표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각성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정석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거에 뭐 몇 마디 덧붙인 셈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정부의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BIT나 FTA에서 ISDS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은 일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우리의 공공성, 사법주권을 일부 희생시키는 그런 그 명분하에 일부 희생시키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ISDS가 이렇게 현재와 같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이렇게 거액의 배상금 청구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론스타 ISDS 사건이나 오늘 발표 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발표된
뭐 개일사의 중재 의향서 접수와 마찬가지로 배상 청구 금액이 7조 원이 이미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ISDS 제도가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제사회와 발맞추어서 우리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의 첫걸음으로 이번에 운시트랄 워킹그룹에 제출해야 될 의견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